새벽 5시. 조한우는 여느 날처럼 아파트 경비실의 불을 조용히 켰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하늘은 어둠과 빛 사이에서 서서히 깨어나는 중이었고, 해든 마을 아파트 단지는 고요한 숨을 내쉬며 아직 잠들어 있었다. 그는 조용히 의자에 앉아 천천히 커피포트를 작동시켰다. 구수한 커피 향이 경비실 작은 공간을 채워가자 그는 저절로 창밖을 바라보게 됐다. 이곳, 바로 이곳이었다. 엄마, 저 돌아왔어요. 10년 전 그의 어머니는 바로 이 단지에서 미화원으로 일했다. 새벽같이 나가 밤늦게까지도 대걸레를 놓지 않던 모습. 때로는 쓰레기 더미 속에서 혼자 땀 흘리며 일하시던 그 뒷모습이 선명하게 떠올랐다. 그는 한참을 그렇게 멍하니 앉아 있었다. 그러다 문득 지난 인생의 필름처럼 스쳐 지나가는 기억들. 미국 뉴욕의 허름한 원룸에서 시작한 작은 스타트업. 밤을 새워 코드를 짜던 시절. 투자자 앞에서 손에 땀을 쥐며 발표하던 모습. 그리고 세계적인 IT 기업으로의 도약까지. 단 한순간도 쉬지 않았고, 단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성공이라는 단어에 목말랐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모든 것을 걸었다. 하지만 모든 것을 이룬 날, 그의 손에 쥐어진 수표를 바라보며 처음으로 이게 다 무슨 의미지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 많은 숫자가, 그동안 갈망하던 그 성취가 이상하리만큼 텅 빈 느낌을 안겼다. 그래서 그는 돌아왔다. 그리고 다시 시작하기로 했다. 단지 경비원이라는 이름으로. 아내는 처음에 말도 안 된다며 펄쩍 뛰었다. 당신 같은 사람이 왜 경비를 해요? 이제 좀 쉬어요. 제발. 하지만 그는 조용히 말했다. 엄마가 여기서 나 키우셨잖아요. 나도 여기에 뭔가 의미를 남기고 싶어요. 결국 아내는 그의 고집을 꺾지 못했고, 관리사무소장은 의외의 인물의 등장에 놀라면서도 방했다. 조한우님, 진심으로 괜찮으시겠습니까? 네. 이 일이 제게는 중요합니다. 그럼 잘 부탁드립니다. 그의 첫 출근 날. 그는 차고 문을 열었다. 그곳엔 먼지 쌓인 검정색 벤틀리 컨티넨탈. 플라잉 스퍼가 조용히 잠들어 있었다. 한때 성공의 상징처럼 여겨졌던. 그리고 이제는 굳이 필요하지 않은 것이 되어버린 차. 그는 조용히 천을 덮어 씌우고 그 위에 손을 얹었다. 진짜 가치는 눈에 보이는 게 아니라는 걸 내가 여기서 보여줄 거야. 그날 이후 그의 하루는 매일 새벽 5시에 시작됐다. 누구보다 일찍 일어나 경비실을 정돈하고 단지 내 조명을 확인하며 조용히 아침을 준비했다. 아침 등교하는 아이들에게 잘 다녀오렴 하고 말하면 마치 손주들을 배웅하는 기분이었다. 출근길 주민들에게 건네는 작은 인사, 경비실 앞에 쌓이는 택배를 정리하는 일, 쓰레기 분리수거 구역을 점검하는 일, all of it. 이전에는 꿈에서도 생각지 못했던 일상이었지만 이제는 그의 삶에 깊이 스며들어 있는 소중한 의미였다. 주민들은 금세 그를 좋아하게 되었다. 말씨는 공손하고 태도는 따뜻하며 눈빛은 언제나 정직했다. 새로 오신 경비 아저씨 참 젠틀하네. 왠지 보통 분은 아닌 것 같아. 이런 말들이 은근히 돌았지만
그는 자신의 과거를 굳이 알리려 하지 않았다. 그저 오늘 하루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어머니처럼 조용히 살아가고 싶었을 뿐이었다. 그가 맡은 구역 구석에 위치한 지하 주차장 한편. 그곳엔 검은 천으로 덮인 벤틀리 한 대가 아직도 잠든 듯 조용히 웅크리고 있었다. 아무도 몰랐다. 그가 누구였는지, 얼마나 큰 회사를 일구었는지, 왜 이 자리를 선택했는지. 하지만 조한우는 그렇게 조용히, 묵묵히 하루를 시작하고 있었다. 누구에게도 설명하지 않은 채 그는 알고 있었다. 이 자리가 비로소 진짜 자기 자리라는 것을. 그날도 어김없이 헤든마을 단지는 조용했다. 조한우는 평소처럼 아파트 단지를 한 바퀴 돌며 쓰레기장 상태를 점검하고 택배 분류장을 정돈했다. 가끔 지나가는 주민과 인사를 나누고 엘리베이터 앞에서 손주를 기다리는 할머니와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마음이 따뜻해졌다. 그러던 오후 2시쯤 정문 쪽에서 요란한 경적이 울렸다. 빵빵빵빵빵빵. 갑작스러운 소리에 아이들이 깜짝 놀라 뛰어가고 근처 나무에 앉아있던 비둘기들까지 흩어졌다. 조한우는 천천히 정문 쪽으로 걸음을 옮겼다. 검정색 벤츠 SUV 한 대가 급브레이크를 밟으며 멈췄고 그 안에서 고급 명품 브랜드로 치장한 여성이 창문을 내렸다. 짙은 선글라스와 강한 립스틱. 과도한 액세서리로 단번에 시선을 사로잡는 인물이었다. 그녀는 아파트 주민 대표 중 한 명이자 중견기업 대표의 아내, 장지연이었다. 헤든마을에서 입김 센 사람으로 통하는 그녀는 주민 중 일부에게는 피하고 싶은 존재, 또 일부에게는 아첨의 대상이었다. 이봐요. 경비 아저씨 그녀의 날카로운 목소리에 조한우는 자연스럽게 자세를 낮추고 다가갔다. 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아니. 내가 몇 번이나 말했잖아요. 주차 공간 좀 제대로 확보하라고. 내가 얼마나 바쁜 사람인데 매번 이런 식이면 어떡해요? 조한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차분히 대답했다. 주차장은 지정된 구역 외에 주차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다른 차량들의 출입에 방해가 되어서요. 장지연은 비웃듯 웃었다. 하, 규정 당신이 뭘 안다고. 내가 여기서만 12년을 살았어. 그동안 아무 문제 없었는데 왜 이제 와서 그래요? 그녀의 SUV는 이미 2칸을 걸쳐 대충 세워져 있었다. 조한우는 여전히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다. 입주민분들 간의 갈등을 줄이기 위해 규정을 지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이고, 나이 먹고 경비나 하는 사람이 왜 이렇게 유세야. 내가 당신 월급으로 기부라도 해줘야겠네. 그 순간 주변을 지나던 몇몇 주민들이 조용히 고개를 돌렸다. 민망함 혹은 익숙함이 뒤섞인 표정이었다. 이런 장면이 처음은 아닌 듯했다. 장지연은 창문을 꽝 닫고 채서 내렸다. 그녀는 가방을 고의로 조한우 어깨에 스치듯 들이대고 지나갔고 손에는 대형 쇼핑몰에서 구매한 쇼핑백이 여러 개 들려 있었다. 그리고는 한마디 덧붙였다. 이따 경비실로 갖다 놔요. 옮기기 귀찮으니까. 말은 부탁이었지만 그 어조는 명백한 명령이었다. 그날 이후 장지연의 태도는 더욱 노골적이 되었다. 경비실 앞을 지나갈 때마다 큰 한숨을 쉬며
일부러 휴지를 흘리거나 쓰레기를 경비실 문 앞에 놓고 가기도 했다. 요즘 경비 아저씨가 너무 빡빡해서 살기 힘들다니까. 왜 이렇게 유난을 떨어? 그냥 적당히 넘어가면 되지. 그녀는 다른 주민들에게도 그런 식으로 말을 퍼뜨렸다. 심지어는 일부 주민들도 은근히 조한우에게 너무 규정에 엄격하다며 눈치를 주기 시작했다. 조한우는 그럴 때마다 깊은 숨을 내쉬고 조용히 일을 이어나갔다. 그러던 어느 여름날, 장지연은 더 이상 눈치를 보지 않았다. 무려 김치 10통을 경비실 앞에 쌓아두고 이렇게 말했다. 경비 아저씨 식사하시라고 가져왔어요. 하지만 그 김치는 뚜껑도 제대로 닫히지 않은 채로 여름 더위에 발효가 진행 중이었다. 진한 냄새는 금세 아파트 입구를 채웠고 택배 기사들은 손으로 코를 막고 지나갈 지경이었다. 관리사무소에도 민원이 들어갔다. 하지만 장지연은 오히려 큰 소리쳤다. 경비원 위에서 특별히 준비한 건데 뭔 민원이야. 요즘 사람들은 감동도 모르고 삭막하다니까. 조한우는 아무 말 없이 김치통들을 정리하고 쪼그려 앉아 한 통 한 통 비닐봉지에 옮겨 담았다. 등에서 땀이 흘렀고 얼굴에는 어느새 지친 기색이 스며들었다. 하지만 입술은 굳게 닫혀 있었다. 며칠 후 더 심한 일이 벌어졌다. 경비실을 잠시 비운 사이 조한우의 개인 소지품들이 모두 쓰레기통에 버려져 있었다. 경비실이 너무 지저분하길래 제가 좀 치워드렸어요. 깔끔하게 해놓았으니 좋으시죠? 장지연은 아무렇지도 않게 웃으며 말했다. 그 말을 듣고도 조한우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쓰레기통에서 자신의 노트와 컵, 작은 선풍기를 하나씩 꺼냈다. 하지만 가장 견디기 힘들었던 건 그녀의 이중적인 태도였다. 슈퍼카를 탄 손님이 아파트에 들어오면 마치 다른 사람처럼 굽신거렸고 주차 규정을 어긴 외부인에게는 오히려 조한우를 타박했다. 저런 분들한텐 좀 융통성 있게 해야지 경비라면 눈치껏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럴 때마다 조한우의 손은 잠시 멈췄다가 다시 묵묵히 움직였다. 그는 수십 년 동안 겪었던 사업적 스트레스보다 이 상황이 더 힘들게 느껴졌다. 정중하게 설명해도 받아들여지지 않는 벽 같은 현실. 어느 날 밤, 조한우는 집에 돌아가 아내에게 털어놓았다. 나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가끔은 참기 힘들어. 아내는 한참을 듣다가 조용히 말했다. 그 차 한번 꺼내보는 건 어때요? 조한우는 말없이 아내를 바라보았다. 당신, 굳이 자랑하지 않아도 돼요. 하지만 가끔은 그 사람들이 아는 방식으로 말을 걸어야 할 때도 있잖아요. 그 말에 조한우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차고에 있는 벤틀리, 마지막 자존심처럼 남겨둔, 그리고 애써 잊고 지내던 물건. 그는 그 밤 조용히 차고로 향했다. 검은 천을 천천히 걷자 반짝이는 검정차체가 드러났다. 마치 오랜 잠에서 깨어나는 듯한 벤틀리의 존재는 그 순간 묵직한 울림을 남겼다. 이제 당신의 차례야. 그는 그렇게 중얼이며 시동을 걸었다. 기름 냄새와 함께 엔진 소리가 어둠을 가르듯 울려 퍼졌다. 다음 날 새벽 4시 30분. 조한우는 평소보다 이른 시간에 눈을 떴다. 창밖은 아직 어둠이 깊었지만
그의 마음은 이미 각오로 가득 차 있었다. 서랍 속에서 차 키를 꺼낼 때 손끝이 조금 떨렸고 차고 문을 여는 순간 심장이 고요히 두근거렸다. 검은 천을 벗긴 벤틀리 플라잉 스퍼. 수년 동안 그 자리에 묵묵히 잠들어 있던 차량은 그날 아침 새벽빛을 받아 유난히도 빛나고 있었다. 도장면은 여전히 매끄럽고 윤이 났으며 엔진은 오랜만에 시동에도 고요한 힘을 품은 듯 웅장하게 울렸다. 아내는 창문 너머에서 조용히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이제 당신이 보여줄 때예요. 조한우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차량에 올랐다. 핸들을 잡은 손끝에 지난 세월이 고스란히 스며든 듯했다. 그는 벤틀리를 몰고 조용히 아파트 정문 앞으로 향했다. 헤든마을, 아파트 정문 앞, 아침 5시 10분. 운동하러 나온 몇몇 주민들이 어렴풋이 보이는 고급 세단에 시선을 돌렸다. 벤틀리가 대희시동 경비실 앞에 멈춰서고 그 안에서 경비복을 입은 조한우가 내리는 순간 모든 시선이 얼어붙었다. 방금 그 차에서 내린 분. 경비 아저씨 맞지, 설마? 누가 빌려줬나 아니야? 아까 차고에서 직접 운전해서 오셨어. 수근거림은 순식간에 번졌고 사람들의 눈빛이 변하기 시작했다. 누군가는 스마트폰을 꺼내 검색하기 시작했고 누군가는 조심스럽게 조한우에게 다가갔다. 혹시 그 차, 조한우님 차량이 맞으신가요? 그는 조용히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네, 은퇴 전에 구매한 차입니다. 그 한마디는 큰 파장을 일으켰다. 헤든마을 전체가 술렁이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소문은 장지연의 귀에도 곧장 들어갔다. 오전 8시, 장지연은 여느 때처럼 화장을 꼼꼼히 마치고 고급 스카프를 걸치며 집을 나섰다. 그녀의 볼보 SUV는 익숙하게 주차선을 가로질러 진입했지만 경비실 앞에 정차된 벤틀리를 보자마자 급브레이크를 밟았다. 저게 뭐야? 당황한 표정으로 창문을 내리고 차에서 내린 그녀는 경비실 앞으로 다가갔다. 조한우는 경비실 앞을 쓸고 있었다. 그녀는 다소 불안한 표정으로 물었다. 그 차, 진짜 선생님 차 맞아요?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네. 잠시 차고에 세워둔 지 오래되었는데 오늘부터 운행하려고요. 장지연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동안 자신이 쏟아냈던 말들, 무시하던 태도, 김치며 쓰레기며 모든 장면이 머릿속에서 필름처럼 스쳐 지나가는 듯했다. 뭔가 말을 꺼내려다 다시 삼켰다. 평소처럼 목소리를 높이거나 농담처럼 넘길 수도 없었다. 오히려 입술이 떨리는 듯했다. 하지만 조한우는 그녀에게 따로 무언가를 요구하지 않았다. 그저 한마디만 남겼다. 차는 그냥 물건일 뿐입니다. 중요한 건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사느냐죠. 그 말은 짧았지만 장지연의 심장 깊숙이 파고들었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조용히 돌아섰다. 그날 저녁 헤든마을 커뮤니티 앱과 SNS에는 조한우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했다. 누군가는 그의 이름을 검색했고 곧바로 기사와 인터뷰들이 쏟아졌다. 뉴욕에서 IT 기업 창업, 글로벌 매각, 수조 원 수익 은퇴 후
고향 아파트에서 경비원으로 돌아온 CEO 조한우의 선택이 바꾼 공동체 이야기. 해든마을 주민들은 경악과 동시에 감동을 느꼈다. 그 분이 그런 분이었다니? 말투 하나, 행동 하나 다 이유가 있었구나. 난 괜히 반말했던 것 같아서 부끄럽네. 특히 조한우가 어떤 대우에도 한 번도 거칠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은 사람들의 존경을 불러일으켰다. 그는 끝까지 겸손했고 공손했고 묵묵했다. 장지연은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다. 침대에 누워도 소파에 앉아도 머릿속엔 조한우의 말이 맴돌았다. 차는 그냥 물건일 뿐입니다. 중요한 건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사느냐죠. 그동안 그녀는 수많은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해왔다. 고급 차, 명품 옷, 외제 화장품. 그게 곧 사람의 가치라고 믿고 살았던 자신이 부끄러웠다. 다음 날 아침, 그녀는 조심스럽게 케이크 상자를 들고 경비실을 찾았다. 조한우는 조용히 책을 보고 있었다. 그녀를 보자 고개를 들었고 그녀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이거 직접 만든 케이크예요. 실은 어제부터 드리고 싶었는데 그의 눈빛은 여전히 따뜻했고 말없이 케이크를 받아들였다. 그동안 정말 죄송했어요. 그녀의 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고 조한우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합니다. 하지만 진심을 담아 바꾸려는 마음은 그 무엇보다 값지죠. 그 말에 장지연의 눈가가 붉어졌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인사를 하고 돌아갔다. 그 뒷모습은 더 이상 오만하거나 뻣뻣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날 이후 해든마을은 서서히 바뀌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경비원을 더 이상 단순한 노동자로 보지 않았다. 택배기사, 청소원, 모든 근로자들에게도 따뜻한 인사를 건네기 시작했다. 아이들은 조한우를 한우 할아버지라 부르며 따라다녔고 청년들은 그에게 커피를 타주었다. 벤틀리는 다시 차고로 들어갔다. 더 이상 그것이 필요하지 않게 되었기 때문이다. 조한우의 존재 자체가 이제는 해든마을의 상징이자 중심이었다. 그날 이후 해든마을의 분위기는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졌다. 아침이면 경비실 앞을 지나가는 주민들은 조한우에게 먼저 인사를 건넸고 아이들은 등굣길마다 한우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하며 손을 흔들었다. 어르신들은 따뜻한 보온병에 담긴 국이나 죽을 살며시 건네주기도 했고 젊은 부부들은 택배를 직접 찾아가며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가장 극적으로 달라진 이는 다름 아닌 장지연이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볼보 SUV를 아무렇게나 세우지 않았다. 주차선에 딱 맞춰 조심스럽게 대고 문을 닫을 때도 조용히 손을 티엔 닫았다. 경비실 앞을 지날 때면 언제나 정중하게 안녕하세요. 한우 선생님이라 인사했다. 물론 처음에는 어색하고 불편한 기색이 역력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녀의 말투와 눈빛, 태도는 점점 더 자연스러워졌다. 그녀의 변화는 단순히 행동의 변화가 아니었다. 그것은 내면의 부끄러움과 반성, 그리고 다시 배우려는 태도에서 비롯된 진짜 변화였다. 어느 날, 그녀는 주민대표회의에서 깜짝 제안을 꺼냈다. 저
경비원 분들께서 점심시간에도 식사할 공간이 마땅치 않다는 것 아시죠? 좁은 경비실에서 라면 하나 끓이기도 힘들어요. 우리 공동 자금으로 경비원 전용 휴게 공간을 마련하는 건 어떨까요? 처음엔 회의장이 잠시 조용해졌다. 장지연이 먼저 그런 제안을 꺼낼 줄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다. 그동안 누구보다 까다롭고 요구가 많던 그녀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녀는 당당했다. 그분들이 있어야 우리가 이 아파트에서 안전하고 편하게 살 수 있어요. 그런데 너무 당연한 듯 지나쳐 왔던 것 같아서요. 이제는 감사해야 할 때예요. 그녀의 말에 회의장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어떤 이는 박수를 쳤고 어떤 이는 눈시울을 붉혔다. 이후 경비원 휴게실이 조성되었다. 작지만 깨끗하고 냉장고와 전자레인지, 따뜻한 물을 끓일 수 있는 보일러가 설치된 공간이었다. 조한우는 감사의 인사도 아끼지 않았지만 그보다 더 뭉클했던 건 장지연이 손수 커튼과 작은 화분들을 준비해온 모습이었다. 선생님, 이건 제가 고른 거예요? 햇살 잘 드는 창겐 초록 식물이 어울릴 것 같아서요. 그녀의 얼굴엔 수줍은 미소가 떠올랐고 조한우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감사합니다. 덕분에 이곳이 정말 집 같네요. 그 장면을 우연히 본 한 중년 부부는 그날 밤 커뮤니티 앱에 이렇게 글을 남겼다. 요즘 해든마을 뭔가 따뜻해졌어요. 주차 문제로 싸우는 일도 줄었고 서로 인사하는 주민들이 많아졌죠. 전에는 꿈도 못 꿀 분위기였는데 말이에요. 조한우는 아파트를 둘러보며 이런 변화들이 생기는 걸 조용히 지켜보았다. 그러던 어느 날 관리사무소에서 조심스럽게 연락이 왔다. 조한우 선생님, 혹시 경비 시스템 전반을 한번 검토해 주실 수 있을까요? 입주민들 추천도 있었고 선생님의 경험이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서요. 처음엔 사양했다. 저는 그냥 경비원일 뿐입니다. 하지만 관리소장은 진심을 담아 말했다. 단지의 문화를 바꾼 분이십니다. 이젠 구조까지 개선해 주시면 정말 큰 변화가 될 겁니다. 며칠을 고민하던 조한우는 결국 수락했다. 그는 과거 수백 명의 직원을 이끌던 CEO였지만 이번엔 경비원들의 목소리부터 듣기로 했다. 개별 면담이 시작됐다. 한 명 한 명 이름을 불러가며 그들의 고충을 듣고 일지에 꼼꼼히 기록했다. 야간 근무는 정말 버겁습니다. 휴게 시간이 정해져 있어도 사실상 못 쉬는 경우가 많아요. 명절에 가족이 있는 곳에도 못 갑니다. 조한우는 이 이야기를 정리해 경비 운영 개선안을 마련했다. 야간 근무 수당 신설, 휴게 시간 보장 및 교대 근무 조정, 명절 위로금 및 특별 식대 제공, 경비원 권익 보호를 위한 인권 지침 마련. 그리고 무엇보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경비원은 단지의 얼굴이자 구조의 기둥입니다. 그분들이 존중받을 때 입주민도 더 나은 서비스를 받게 됩니다. 이후 경비원들 사이에서 달라진 분위기가 감지되기 시작했다. 서로 웃으며 인사하고 회의도 자발적으로 참석했으며 주민들과의 소통도 훨씬 부드러워졌다. 그 변화는
주민들에게도 영향을 미쳤다. 자연스럽게 감사합니다를 말하는 이들이 늘었고, 어린이들도 경비 아저씨를 보면 손을 흔들었다. 무뚝뚝하던 입주민 몇몇도 이제는 먼저 말을 걸 정도였다. 장지연은 여전히 주민 대표로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전과 달랐던 점은 모든 사람을 수평의 눈높이로 바라보기 시작했다는 것이었다. 어느 날 한아이가 조한우에게 물었다. 할아버지, 옛날에 부자였는데 왜 지금 경비원이세요? 주변에 있던 주민들이 어색하게 웃었지만 조한우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진짜 부자는요?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사람들과 함께 나누고 웃을 수 있는 사람이란다. 그럼 할아버지가 진짜 부자네요. 아이의 해맑은 목소리에 모두가 웃음을 터뜨렸다. 그날 밤, 조한우는 아내와 함께 벤치에 앉아 봄바람을 맞으며 말했다. 이렇게 나이 들고 나서야 비로소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아. 아내는 조용히 그의 손을 잡았다. 당신이 진짜 영웅이야. 우리 손주들도 당신을 자랑스러워할 거야. 헤든마을은 이제 더 이상 단순한 아파트 단지가 아니었다. 사람과 사람이 연결되고 존중과 배려가 살아 숨쉬는 공동체로 변하고 있었다. 헤든마을의 봄은 유난히 따뜻했다. 분홍빛 벚꽃이 단지 곳곳을 물들이고 아이들은 놀이터에서 웃음소리를 터뜨리며 뛰놀았다. 경비실 창문을 통해 흘러들어오는 바람에도 꽃향기가 묻어 있었다. 조한우는 여느 때처럼 이른 새벽에 출근해 아파트를 한 바퀴 돌았다. 오늘도 이상 엘리베이터 센서도 잘 작동했고 쓰레기장은 정돈되어 있었으며 택배도 정리되어 있었다. 그는 아무도 없는 놀이터 벤치에 앉아 잠시 눈을 감았다. 어머니, 지금 이 모습을 보셨다면 웃으셨을까요? 그는 속삭이듯 중얼이며 하늘을 바라보았다. 그로부터 몇 달 뒤, 헤든마을 관리사무소로 한 통의 공문이 도착했다. 지역구청에서 헤든마을을 모범 공동체 단지로 선정했다는 내용이었다. 그 중심에는 조한우가 있었다. 단순히 경비 시스템을 개선한 것만이 아니었다. 그는 공동체 전체의 문화와 시선을 바꾸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이제 지역사회 전체로 퍼지고 있었다. 지역 신문에 전직 CEO가 바꾼 아파트의 기적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실렸다. 기사에는 조한우의 사진과 함께 다음과 같은 문구가 적혀 있었다. 진정한 성공은 혼자만의 영광이 아닌 모두가 함께 성장하는 것이다. 이후 전국 각지에서 자문 요청이 쏟아졌다. 경비원과 주민이 상생하려면 어떤 제도적 장치가 필요한가요? 은퇴자들의 재취업은 어떤 방향으로 연결하면 좋을까요? 공동체를 살리는 리더십이란 무엇인가요? 조한우는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헤든마을 주민들의 권유로 작은 간견회에 나서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는 항상 이렇게 시작했다. 저는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단지 제가 진심으로 머물고 싶은 자리를 선택했을 뿐입니다. 그의 말은 단순했지만 그 안에는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흔드는 울림이 있었다. 특히 장지연의 변화는 많은 사람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그녀는 이제 헤든마을 입주민 대표로서 지역 아파트 연합회에서 강연까지 다니게 되었다.
예전엔 겉모습만 봤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사람의 태도와 진심을 먼저 보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솔직한 고백은 많은 청중들에게 진심으로 다가갔다. 어떤 이들은 눈물을 훔쳤고, 어떤 이들은 그녀를 끌어안았다. 헤든마을은 매년 봄이면 이웃사랑 페스티벌이라는 행사를 열게 되었다. 경비원과 미화원, 택배기사와 주민들이 함께 음식을 나누고 아이들과 어르신이 함께 노래를 부르며 시간을 보내는 축제였다. 아이들은 경비복을 입은 조한우를 보면 한우 할아버지 하며 달려와 안겼고 젊은 부부들은 그에게 직접 만든 도시락을 전해주곤 했다. 그는 그럴 때마다 환하게 웃으며 말했다. 고마워요. 오늘 하루도 기분 좋게 시작하겠네요. 어느 화창한 봄날. 조한우는 손주들과 함께 아파트 놀이터에 앉아 있었다. 아이들은 그를 바라보며 물었다. 할아버지, 그렇게 큰 회사를 팔고 왜 여기 돌아왔어요? 그는 잠시 미소를 머금은 채에 말없이 하늘을 보았다. 그리고 아이들을 바라보며 천천히 입을 열었다. 진정한 성공이란 남들에게 자랑하기 위한 것이 아니란다. 진짜 성공은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타인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야. 그게 바로 행복이고 의미고 나의 선택이었단다. 아이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 순수한 눈빛의 조한우는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따뜻한 무언가가 차오르는 걸 느꼈다. 그가 마지막으로 벤틀리를 몰았던 날로부터 시간이 꽤 흘렀다. 그 차는 여전히 차고 한편에 고요히 머물러 있었다. 가끔 손주들이 이 차 진짜 할아버지 차예요? 하고 물으면 그는 이렇게 말하곤 했다. 하지만 할아버지에겐 이 차보다 더 소중한 게 있어. 뭔데요? 진짜 가치는 겉모습이 아니라 사람 마음에서 나오는 거야. 그리고 이 차는 그걸 할아버지한테 알려준 고마운 선물이야. 그날 밤 아내가 조용히 물었다. 후회는 없으세요? 조한우는 조용히 그녀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아니요. 이 일을 하면서 나는 진짜 많은 걸 배웠어요.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 그리고 어떤 위치에 있든 자신의 일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 무엇보다도 누군가의 변화를 지켜보는 기쁨이 얼마나 큰지 알게 됐죠. 아내는 그를 껴안으며 말했다. 당신은 진짜 우리 가족의 자랑이에요. 그리고 헤든마을의 자랑이기도 하고요. 조한우는 경비실에서 창밖을 바라보았다. 햇살이 천천히 아파트 단지를 비추며 나무십들을 흔들고 있었다. 아이들은 웃고 있었고 주민들은 서로 인사하며 지나가고 있었다. 이 모든 풍경이 그에겐 작은 기적처럼 느껴졌다. 그는 생각했다. 진정한 성공이란 혼자만의 명예가 아닌 함께 웃고 함께 성장하며 서로를 존중하는 삶이란 걸 나는 이제서야 진짜 알게 됐다. 그리고 헤든마을 사람들도 그걸 함께 느끼고 있었다. 조한우는 이제 더 이상 경비원이 아니었다. 그는 이 공동체의 정신적 지주이자 모두가 닮고 싶은 사람이 되어 있었다. 아이들에겐 따뜻한 할아버지였고 청년들에겐 본보기였으며 어르신들에겐 자랑스러운 이웃이자 벗이었다. 이제 헤든마을은 단순한 아파트 단지가 아니었다. 그곳은
사람과 사람이 연결되어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며 살아가는 진짜 공동체가 되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조용히 하지만 굳건히 조한우가 서 있었다.